어떻게 따지냐? 귀납적 정의라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얘도 이렇고 얘도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웃하는 항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뭐죠? 첫 항에서 공차를 D씩 더하는 거죠. 첫 항에서 더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항에다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것. 그럼 그 다음 항에다 여기에다가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것. 여기다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고요. 이런 표현이 귀납적 정의입니다. 귀납적 정의.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이 2an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표현. 뭐죠? 등차 중항이죠. 모든 n에 대해서 등차 중항 간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건 등차 수열이야 라고 말하는 게 귀납적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처럼 등비 수열도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게 등비 수열입니다. 2를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2를 곱해서 8을 만들고요. 곱하기 2를 해서 16을 만들고요. 그렇게 곱하기로 계속 만드는 것. 곱하기 2로 계속 만드는 것. 그러니까 첫 항에다 2를 곱하고 여기다 또 2를 한 번 더 곱하고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애한테 r을 곱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플러스 2 곱하기 an으로 이렇게 등비 중항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그게 성립한다면 그것 또한 등비 수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귀납적 정의. 그래서 귀납적 정의가 실제로 모의고사에선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가져와 볼까요? 이거는 개념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들이면. 그래서 좀 쉬운 걸로 하나 보죠. 쉬운 게 있을까? 정답 여기 있네. 이런 거. 귀납적 정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예요. 7번이니까 엄청 쉬운 겁니다. 정답률도 80%가 넘네요. 86%.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an 플러스 1을 일반항으로 준 게 아니라 an을 통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1이 있으면 그걸로 a2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a1로 a3을 구하는 게 아니라 a2를 알아야 a3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a5를 구하려면 a4를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a3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문제는 뭐냐면 a9 더하기 a12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귀납의 의미가 뭐라고? 하나하나 해보는 거랬죠. 네, 다 하는 겁니다.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규칙이 나올 때까지 나열하는 거예요. 규칙이 없어 보여? 그럼 다 나열하면 됩니다. 12개인데요? 네, 나열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열하는 문제예요. 한번 보죠.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저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지만 이 파트의 가장 큰 주제는 얘입니다. 이런 형태.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닌 규칙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이웃하는 항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죠. 야, 해. 잠만 말고 그냥 해. 라고 하는 거. 대입해볼까요? A1이 10이래요. 정수정. 위에 대입해야 돼요. 정수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 정수죠? 어디에 대입해요? A2는 어디에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4예요. 그럼 어떻게 5 빼기 2분의 5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정수가 아닌 게 나왔죠. 그럼 A4는 어떻게 돼요? 2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정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0이 돼요. 어라? 10에서 출발했는데 10이 나왔네? 4개마다 규칙.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규칙을 찾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나열하다 보면 규칙 나와요. 다른 방법 없나요? 있긴 한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더 힘듭니다. 나열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입장에서. 알았죠? 균형적 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나열이에요. 나열인데 우리가 특별히 저런 놈들에 한해서는 나열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성질들을 이용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개념 끝이에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트에서 어려운 거는 유형마다 풀이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그걸 다 익혀야 돼요. 다 익혀야 된다.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런 거면 쉽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건 정답률 86%짜리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정답률 86%. 실제로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풀 의지만 있으면 맞는다는 거죠. 풀 의지가 없는 애들이 꽤 많으니까 뭐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정답률이 저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도 이제 86%면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객관식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객관식 문제는 찍어서 맞는 애들이 20%는 있기 때문에 실 정답률 한 80, 60% 정도 되겠죠. 각설하고요. 개념 설명보다 잡소리가 더 길었네요. 잡소리하고 좀 그런가? 개념 설명보다 여담이 더 길었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로 대입을 하거나 성질을 파악해달라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 파트의 두 번째 파트인 수학적 귀납법은 오늘 할 수 없을 양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4개밖에 없긴 한데 3개? 유형 4개밖에 없긴 한데 그 4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다음 시간 미루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여담은 아니고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주제는 왜 그러냐면 요즘 들어 특히 그런데 학교마다 여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끝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못 내고 그냥 넘어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근래에 이야기 해보면 송영고, 효자고, 의여고 이렇게까지가 아예 진도를 못 나가서 그냥 안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동해고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꽤 많았어요. 진도를 못 나가는.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문제는 요즘 트렌드에 좀 안 맞기도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긴 해야겠죠. 1162번이 있습니다. A1은 마이너스 62, A2는 마이너스 58. AN 플러스 2, 마이너스 2AN 플러스 1 더하기 AN은 0이다. 이 표현이 뭐예요? 여기 있죠? 등차 중앙을 표방하는 표현이고요. 등차 중앙을 표방하기 때문에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첫 항이죠. 공차는 얼마예요? 4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이게 더하기 4한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건 뭐야? SN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를 묻는 거예요. 등차 수열 합의 최소. 이건 앞에 등차 수열 파트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아까 등차 수열을 알고 있어야 돼요. 등차 수열 합의 최소 어떻게 구해요? 음항 간의 합이 됩니다. 그때의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AN 마이너스 66 더하기 4N이라고 하는 일반항 1대입한 마이너스 60이죠. 얘가 0보다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고요. N이 얼마면 돼요? 14.뭐니까 14항까지다 라고 할 수 있죠. 잠깐만 16이네? 나누기를 잘못했죠.
16이 되겠다. SN이 최소가 되는 N은 1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파트 이 표현은 등차 수열 파트에서 나온 거죠. 그쵸? A1은 8의 8제곱이라고 써 있고요. 로그 2의 AN 플러스 1은 로그 2의 AN 마이너스 2. 빼기 2는 로그 2의 4로 써서 빼기니까 4분의 AN 되고요. 저기 있죠?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AN 플러스 1은 4분의 1 AN이라는 거고, 그럼 이게 첫 항이 8의 8제곱이며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8의 8제곱에다가 4분의 1에 K-1제곱한 게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인데 그게 8의 8제곱분의 1이 되는 걸 찾아달래요. 즉 2의 3, 8, 24 플러스 2-2K가 2의 마이너스 24가 되는 걸 찾는 거고 K가 얼마? 25면은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이용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어요. 그럼 다음 파트부터 근데 이거까지 그렇죠? 다음 파트부터는 아예 새로운 개념입니다.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유형 9까지 할 건데 그 유형 9까지 좀 괴로울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수열 파트는 이게 쭉 이어져 있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그것들을 이용하죠. 그럼 이미 시그마 수열의 합과 등차 등비 수열의 합 구할 수 있죠. 걔네들의 성질도 알고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애들 이렇게 이따위로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아까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그따위로 되어 있는 애들도 우리가 더하기를 하든 규칙을 찾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거고 유형 3도 이게 어렵게 하는 주제가 될 겁니다. A1은 2고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거 뭐예요? 왜 이거 어디서 등장했어? 앞에 수열의 합 파트에서 보았던 부분분수죠. 그래요? 그러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이 부분분수는 더하기를 했을 때 좀 유의미한 규칙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30 마이너스 A5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다? 나열합니다. 자, 근데 5부터 물어봤으니까 n에다 5를 대입해요. A6 마이너스 A5. 이거는 좀 귀찮으니까 그냥 부분분수를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1 빼기 6분의 1. 뭔지 모르죠? A7 n에다 6 A7 마이너스 A6은 6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아직 잘 모르겠죠? A8 마이너스 A7 8분의 7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잘 모르겠죠? 내가 원하는 게 뭐야? A30 마이너스 A29는 29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1입니다. 보여요? 우리가 시그마 K 제곱 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적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형태로 써 있어요. 그쵸? 근데 왼쪽끼리 오른쪽끼리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뿔맞아? 플러스 마이너스죠? 좌변이 A30 빼기 A5만 남습니다. 여기도 뭐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러한 관계가 나와요. 즉 나열 직접 다 하고요. 거기서 더하기를 했을 때 일종의 규칙이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6분의 1인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즉 뭐냐면 얘처럼 일정한 수를 더하는 형태가 아니라 등차수열처럼 일정한 수 d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애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저기 뒤에 있는 애를 어떻게 구하냐? 기본적으로는 나열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항의 차이가 좀 많이 있으면 나열한 것끼리 어떤 규칙을 찾기 위해서 뭐 더하기 또는 빼기를 진행하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약간 변형된 형태, 우리가 이걸 특별히 개차 수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등차 수열의 변형된 형태가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등비 수열의 변형된 형태도 있겠죠. 그게 1174번입니다. 말하고 싶은 건 1175번은 이 주제긴 하지만 말하고 싶은 거랑 좀 달라서 그냥 1174번으로 설명을 할게요. 중이긴 하지만 대표 문제로 할까? 이걸로 하죠. 이것도 질문 나올 것 같기도 한데. A1은 4고 AN은 1-n제곱분의 1 AN-1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AK가 10분의 21이 되는 걸 찾으래요. 이걸로 일반항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열합니다. n에다가 2를 대입해요. A2는 1-4분의 1이죠. 그렇게 계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n 곱하기 n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했고요. 그래서 2 대입하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A1. 그럼 A3은 어떻게 돼요? A3은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A2. 하나 더 쓸까요? A4는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A3. 이걸 어떤 AK까지 했어요. K 곱하기 K분의 K-1 곱하기 K 플러스 1의 AK-1. 자, 여기에서 그럼 뭘 어떻게 연산할까요? 곱하기 연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래요? 네, 곱하기랍니다. 양변끼리. 자, 근데 여기는 A2부터 AK까지 곱했고 얘는 A1부터 AK-1이다. 얘네들을 곱한 거죠. 그래서 양변에 A2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 건 지워도 괜찮겠죠? 똑같이 있죠? 지워도 괜찮겠죠? 그래서 지워도 괜찮으니까 실제로 좌변에 남는 건 AK뿐이고요. 우변에는 4에다가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쵸? 로그의 합에서 다루었던 주제죠. 그래요? 그래서 K 곱하기 K분의 K-1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뭐 약분 되고요. 약분 될 거고요. 약분 될 거라서 얘랑 얘만 남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K분의 2의 K 플러스. 자, 문제에서 물어본 얘가 10분의 21. 이 되길 바라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K가 얼마여야 돼? 이거 하려면 21K는 20K 더하기 20이라서 K가 얼마? 깔끔하게 20이 뜨네요. 이 형태가 이제 교재에서 표현하는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 즉 일정한 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n에 대한 식을 곱하는 형태로 등장하는 개비수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더 그지 같은 애들도 여러 개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고 그 중에 하나인 형태를 제시합니다. 유형 5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풀이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의 가장 근간의 풀이 방법은 뭐다? 나열해라 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큰 걸 묻지 않아요. 또 좀 작은 걸 묻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걔는 어떠한 특정한 규칙이 나오겠죠. 규칙이 좀 애매한 애들은 보통 다 나열하면 돼요. 118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A1은 1이고요. A2가 1이고요. AN 플러스 2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1입니다. 얘는 우리 아까 이름도 있어요. 물론 이걸 기억하는 애들은 별로 없지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이게 옛날에 왜 가끔 등장했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과서에 있어요. 황금비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비. 황금비가 뭐죠? 뭐였는지 기억해요 혹시? 야, 이거 황금 비율이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그게 뭔데? 보기 좋으면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인간이 안정감을 느끼는 비율이래요. 여기는 되게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기본적인 비율이랍니다. 대표적으로 얘가 등장하는 게 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알아요? 그 사진은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리스 보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저기 높은 산 위에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지나가는 듯한 걸로 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지만. 자, 근데 얘가 되게 오래됐잖아.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사실상 거의 2000년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서 이 안정적인 구조 물이면서 더불어 이 우리가 사람 봤을 때 되게 웅장한데 되게 안정감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랑 여기 비율 관계가 특정한 숫자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랑 이제 조개 껍데기 보면 이런 식으로 소라게 보면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자라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자연에서 발생된 거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그리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대. 더불어서 우리가 그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되게 천재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 양반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사람 잠깐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닌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는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렸던 것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사람 알아? 동그라미 그려져 있고 막 사람 이렇게 그린 거 알아? 맞죠? 그 뭐 백발 아저씨가 아니라 백인 아저씨가 이렇게 팔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되게 잘 그렸다고 하는데 그 인체 비율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상체랑 하체 비율 이런 게 사실상 다 똑같은 숫자래. 다 똑같은 숫자래. 2분의 루트 5 플러스 1이랍니다. 근데 그 비율에 관련된 수열이 얘래.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로 새로운 숫자를 만든다는 즉 뭐냐면 A1과 A2가 1, 1이잖아요. 그럼 A3은 2 더한 2 A4는 2 더한 A5는 2 더한 A6은 2 더한 A7은 2 더한 A8은 2 더한 A9는 2 더한 A10은 2 더한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수열에도 그런 비율 관계가 숨겨져 있대.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붙인 애가 있는데 물론 이런 배경 설명 몰라도 되고요. 나열하면 됩니다. 규칙 몰라도 되고요. 그냥 나열하면 돼요. 더하라고 해서 더했잖아. A4는 A3이랑 A2 더했다. 더했어요. 더했죠. 더해서 나열을 했어요.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플러스 1 더하기 곱하기네요. 잠깐만. 근데 분모가 곱하기면 뭐가 떠올라요? 저기 왼쪽에 있는 부분분수죠. 부분분수에 따르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예요?
분의 AK AK 플러스 1분의 1 빼기 A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야? 이거 이해하는 거네? 그럼 AK 플러스 2 빼기 AK 플러스 1은 뭐예요? AK죠. AK이므로 약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 대입하면 A 2분의 1 마이너스 A 3분의 1 A 3분의 1 마이너스 A 4분의 1 A 9분의 1 마이너스 A 10분의 1로 되며 부분분수처럼 지워지고 결국 A 2분의 1 마이너스 A 10분의 1이 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A 2분의 1은 1이고요. A 10분의 1은 55분의 1이고요. 그래서 빼면 55분의 54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거라고는 뭐예요? 부분분수랑 대입. 대입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있긴 한데 그거 이해할 바에 그냥 나열하세요. 20개가 돼도 그냥 나열하세요. 그거 이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거 이해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일반항 구하는 게 가능은 한데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빠진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는 거의 1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필요 없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알았죠? 1184번. 너무 여담을 많이 하고 있네. 1184번 볼게요.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가 10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10이고요.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도 10이고요.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도 10이고요. 야, 근데 이상하지 않니? 지금 얘랑 똑같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둘이 아예 똑같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A1은 A4죠. 당연하죠. 둘이 똑같다며. 얘랑 얘 더한 게 똑같은데 지금 여기 가운데가 똑같잖아. 그치? 그럼 뭐야? A2가 A5라는 거죠. 그럼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랑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랑 똑같으니까 누구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A3도 A6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나열하면서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건 A7이 3이란 것과 A12가 5라는 거죠. 지금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르면 얘는 실제로 주기가 3인 수열이다. 3마다 반복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A7이랑 똑같은 건 A4, 똑같은 건 A1 얘랑 똑같은 건 A9, A6, A3 2가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 A2가 얼마? 2라는 것까지 얻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A101 곱하기 A106이고요. 102가 3의 배수이므로 3의 배수 전 거라서 2. 야,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3의 배수 빼기 2 3의 배수 3의 배수 빼기 1. 얘는 3의 배수 빼기 1이고요. 얘는 3의 배수 108 마이너스 2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여기 3이라고 써있죠? 여기 1이라고 있을까?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 번째라는 걸 저렇게 표현하는 거 연습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홀수 번째가 아니라 세 개를 기준으로 저렇게 나열하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1188번. A1은 2분의 3이고 SN은 3분의 AN 플러스 1이에요. 뭐냐면 S에다 1 대입하면 3분의 A1 곱하기 A인데 참 이상하죠? S1은 뭐야? A1이죠. 그에 따라 A2가 3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렇구만. 기억? 그래서 맞죠? 니은. 자, 우리가 SN 나왔을 때 이걸 이용하는 아이디어로 뭐 한다? SN 빼기 SN 마이너스 1.
얘 n인데 an 곱하기 an 플러스 1에서 빼기 n-1 대입하면 2분의 an-1 곱하기 an. 그럼 둘을 빼면 여기 또 an 있죠? 2분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an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가 an이라는 것은 an이 0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므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이 2가 돼서 이게 약분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차이 나는 애에 대해서 공차가 존재하는 애입니다. 두 개 차이 나는 애에 대해서. 그래서 an 플러스 2 빼기 an은 4가 아니라 2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a1을 a2 a3은 여기다 2 더했죠. a4는 여기다 2 더했죠. a5는 여기다 2 더했죠. a6은 여기다 2 더했죠. 보여요? 2분의 3 더했고요. 2분의 3 더했고요. 2분의 3 더했고요. 2분의 3 더했고요. 저 따위로 생긴 애가 알고 봤더니 공차가 2분의 3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아요. 나열해보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이런 거 찾지 못해요. 나열해봐야 돼요. 실제로 영석고에 전에 나왔던 거는 얘가 2분의 3인데 얘가 2로 시작해서 등차수열이 아니게 되는 수열도 있었어요. 그럼 등차수열 아니잖아, 맞지? 건너뛴 게 등차지. 얘는 지금 전부 다 2분의 30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등차수열 된 거예요, 우연히도. 맞죠? 물론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거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열해봐야 된다. 이 단원의 핵심은 뭐다? 직접 나열해라.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1192번) 자, 대각형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몇 개니? 대각선의 개수 몇 개야? 어떻게 세?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세죠? 중저희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서 한 번 더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묻는데 또 모르겠다고 하면 슬프죠. 그렇죠? 슬픕니다.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의 n-3이죠. 이게 대각선 개수입니다. 대각선 개수를 우리가 an이라고 말했대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림을 안 봐도 되긴 해요.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이면 원하는 게 f11이면 a12는 a11 더하기 f10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쵸? a10이 뭐야? 대입해. 11 대입해. 이거잖아요. 그리고 넘기면 되지. 얼마야? 108에서 88 뺐으니까 10이죠. 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생도 풀 수 있어요. 흔히 말해서 중1도 풉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까먹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좋습니다. 사각형일 때는 2개래. 오각형일 때는 얼마래요? 육각형일 때는 얼마래? 자, 규칙을 찾아봐요. 3 늘어났죠? 4 늘었죠? 끝났어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지금 얘는 여기에다가 4를 더한 거고 얘는 여기에다가 3을 더한 건데 다시 an에다가 3을 더했다는 건 n-1을 더한 거잖아요. a5에다 4를 더한 것도 n-1을 더한 거잖아. 그치? 끝입니다. 보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검증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 더 해봤어야지. 칠각형은 그려봤어야지. 1, 2, 3, 4, 5, 6 칠각형. 그리고 개수 세요. 몇 개 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거 안 했는데? 13, 14 5개 늘어났죠?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나열하면서 규칙 찾는 거예요. 알았죠? 나열하면서 규칙 찾는 거다. 물론 우리가 대각선의 개수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쉽게 구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열된 거 보면서 규칙을 찾아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 유형에 1197번을 설명할게요. 이거를 푸는 애들이 많지 않아서 1198번도 못하려나? 1197번 더 잘 못해서. 자, 보세요. A에 있는 애가 B에 있는 애한테 여기 둘 다 1kg씩 있대요. 근데 A에 있는 애가 4분의 1을 여기에 줬습니다. 4분의 1을 줬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여기 얼마가 돼요? 4분의 5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절반을 줬어요. 절반을 준 건 얼마야? 8분의 5를 줬죠. 얘는 지금 4분의 1 줘서 4분의 3 남았고요. 그래서 8분의 5를 줬으니까 얼마가 돼요? 얘는 8분의 5만 남고 얘는 얼마? 8분의 6, 8분의 11. 좀 늘었죠. 주고 받았는데 얘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A1이래요. 한 번 한 거야. 이게 1이래. 그랬을 때 둘 간의 관계식 구하랍니다. 관계식.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원래 있던 AN에서 얼마를 넘긴 거야? 4분의 1을 넘겼죠. 그리고 여기 이제 4분의 1 AN을 더한 거잖아. 그치? 걔에서 절반을 준 거예요. 절반을 준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 AN 플러스 1이야. 그럼 걔가 얼마가 되냐니까? 그럼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되죠. 얘 원래 얼마 있었어? 원래 얼마 있었어요? 총 얼마 있었니? 2라고 써있지 않니? 여기 AN이라면 여기 2 빼기 AN 있었겠죠. 그쵸?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에 4분의 1만큼 줬어요. 그쵸? 4분의 1만큼. 근데 거기에 절반을 준 거야. 근데 AN 플러스 1은 원래 얘가 지금 4분의 1 주면서 남은 4분의 3 AN에다가 얘의 절반 얼마? 마이너스 4분의 여기 1 절반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3 AN의 절반 마이너스 8분의 3 AN이 돼서 그래서 1 더하기 8분의 3 AN이 되는 겁니다. 끝. 얘랑 얘랑 빼면 얼마? 마이너스 8분의 5.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한데 잘 못하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평소 이런 좀 복잡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1198번까지. 숙제가 쥐꼬리만큼밖에 없는데 다음 시간 지난 2번 숙제 복습 좀 잘 해오세요.